이제 꽤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UCLA가 리드하는 연구 지역사회연합 AIRB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 학교로 돌아가기 세미나는 영어, 한국어, 그리고 스페니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UCLA 발달심리교육학과 그리고 자폐증 치료연구센터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AIRB의 각종 연구, 행사기획, 지역사회 파트너십, 그리고 직원 교육 등을 매니지하고 있는 이현수라고 합니다. 또한 AIRB의 유일한 한인 연구원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한인 가족들을 대변하고 한국어를 쓰는 가족들이 연구나 오늘 같은 행사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한국어 번역, 모집 행사를 책임지며 한인사회와 주류 연구팀을 이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커뮤니티 파트너, 비영리 기관 Propel I Forward Alliance 파이파이 대표 탐천 선생님의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온 지 이제 한 3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애플 컴퓨터에서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대표로 있다가 이번에 비영리 재단 우리 아이들을 발전시키는 협회를 만들자 해서 Propel I Forward 그쵸? 얼라이언스를 지금 세워서 이번에 우리 수 선생님과 함께 이 웨비나에 참석하게 돼서 참으로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멀리 한국에서 이른 시간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 여러 주 그리고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있는데요. 지역 간의 차이점이 좀 있더라도 우리는 모두 공통되게 이례적인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죠. 그 공통된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혹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적용이 좀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 줌 Q&A 창이 있거든요. 아래 하단 쪽에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랑 탐 선생님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시간이 허락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이메일로라도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주저하지 말고 질문을 실시간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AIRB는 미국 보건사회복지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국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AIRB의 약자를 풀어보자면 행동 건강을 위한 자폐증 치료 연구 네트워크라는 뜻입니다. 소외계층과 다양한 배경의 가족들도 자폐증 치료 서비스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AIRB는 저의 스승이신 UCLA 카니 카사리 교수님이 리드하는 연구 지역사회 연합입니다. 미국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대학들, 교육국들, 부모님들, 자폐증이 있는 개인,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는 흑인 단체 Healthy African American Families, 라티노 부모님 단체 Fiesta Educativa, 여러 리저널 센터들, LAUSD 교육국, 그리고 한인 단체는 우리 한인 사회에도 잘 알려진 세실리아 장 선생님의 Spectrum of Hope 재단과 우리 파이파의 탐 선생님, 그리고 여러 부모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흑인 라티노 가족들을 주 대상으로 하던 AIRB는 2015년 제가 교수님께 한인 가족들은 제가 책임질 테니 같이 좀 해달라고 떼를 쓴 것이 계기가 되어 5년 넘게 지금 한인 가족들을 위한 연구, 행사 자료 등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인 사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던 단체들, 서비스 제공자분들, 그리고 한인 부모님들의 적극 참여와 도움으로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국어로 된 자폐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 보니 한인의 연구 참여율은 아주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AIRB를 통해 한국어로 된 연구나 행사를 함께 제공을 해보니까 참여자들 중 무려 15에서 20%가 넘는 분들이 한인 가족이더라고요. 미국 전역이나 세계에서 보면 한국인의 인구는 1%도 안 되고 또 한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한인이 제일 많이 산다는 우리 LA 카운티에서도 한국인의 인구는 단 2% 조금 넘는 숫자인데요. 그런 소수 민족인 걸 감안해보면 정말 뜨거운 참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집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만큼 미국 사회에 우리 한인 가족들을 위한 자폐 관련 서비스나 정보가 없다는 뜻도 되겠죠. 어쨌든 오늘처럼 참여해주시는 여러분이 한인들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한다는 점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언어 문화 장벽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한인 가족들이 에어비에 함께 해주셔서 미국 연구원들도 조금씩 한인 가족들에 대해 알아가는 중인데요. 에어비를 통해 한국어로 된 자료도 많이 만들고 있고 한인 가족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이런 논문도 내고 있습니다. 연구 커뮤니티가 합동하여 영어, 스페니쉬, 한국어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스타일의 자폐증 연구 컨퍼런스를 2017년부터 매년 하고 있고 이젠 급기야 동시 통역은 좀 정신이 없으니까 우린 좀 따로 노는 시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 아예 한국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에어비의 소개는 이쯤으로 하고 이제 오늘 세미나의 주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과 교육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디스턴스 러닝, 원격 교육은 아이들, 부모님들, 학교들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고 특히 우리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에어비 대학들과 커뮤니티 파트너, 부모님들이 모여 어떤 점이 어려운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떤 가족들은 인터넷이 없고 부모님들이 아이 행동을 잘 제어하기가 힘들고 아이들은 변화가 낯설고 어렵고 코로나 안전수칙 지키는 것도 힘들어하고 선생님들은 어떤 가족들과 이제 연락이 잘 안 돼서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주 중요하게 아이의 IEP 개별화 교육 서비스는 자꾸 차질이 빚어져서 정말 가족들에게 스트레스가 아주 어마어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완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에어비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위한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자료이고 그냥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용적인 방법들과 바로 오늘 쓰실 수 있는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가이드북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가이드북은 저희 웹사이트 airbnetwork.org 여기 써있죠, 주소. 여기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영어, 스페니쉬, 한국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없는 가족들을 위해 인쇄본을 만들어서 학교라든지 지역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목차가 있고 이제 이것들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우리 탐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첫째로 기억할 것은 인터넷 액세스죠. 인터넷이 되나 안 되나, 그리고 그것이 끊기지 않게 어떻게 우리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가. 인터넷이 안 되면은 우리 미국 법으로 학교에서 노트북이나 또 핫스팟, 그러니까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학교에 연락하셔서 거기서 우리 청구하시면은 그것을 요청을 그것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요청하신 그 기록을 복원하신 것이 참 중요해요. 모든 것에. 또 인터넷이 아니라도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데 워크북, 그러니까는 이제 학습지 등이나 또 특수교육에 관련된 자료들을 필요하다. 또 뭐 연필이다, 줄이 져진 노트북 뭐 이런 것이 필요하면은 그것도 우리 청구해서 달라 그러면은 학교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측과 늘 이렇게 대화 관계를 가지고 조정하고 이렇게 만나갖고 미국에 있는 그랍앤고, 그러니까 거기서 만날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같이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LA 학교 내에서 여기 이제 그 정보지를 줬는데, 학교에서 주는 것만 아니라 또 시청에서나 또 여러 가지 그 비영리 기관이나 아니면은 여기 전화회사, 케이블 그 회사, TV 회사, 이런 회사들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줘요. 저소득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코비나 시대에 공짜로 아니면 저렴하게 주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그것을 받을 때 하나만 가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골고루 찔러서 받아서 핫스팟은 maybe 우리 어머니들이 아니면은 또 이제 차터에서 주는 그 인터넷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게끔 그때 받을 때 아마 20MB bps나 아니면은 60MB bps 이상을
원하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끊어지지 않게끔. 예? 근데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잘하는가를 옆에서 이제 보고 있다 할 때 그것을 이제 선생님한테 조언을 달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요새 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글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아마 더 도움이 되고 혹시 우리 아이가 단체 공부를 하는데 영 아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1대1 개별로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상의해 보시고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의 진행 상황과 전체적인 경험에 대해서 관찰을 하셨을 때 기록해 두시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여름방학 때 일기 쓰고 그러시고 그랬을 때 메모하는 것처럼 항상 모든 것을 글로 남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학습을 따라서 아마 우리 애들 행동적, 그러니까 비헤이비어죠. 이제 행동적인 필요의 상에 기억할 때는 우리 자폐 아이들은 무엇보다 이 스트럭처죠. 이렇게 스케줄을 따르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특별히 시각 스케줄. 그러니까는 시간표를 만드는데 우리 일상 루틴과 그 활동을 부모님께서 그것을 써서 7시에 기상, 뭐 7시 반에 조반 먹고 그 다음에 8시에 학습 시작 이렇게 스케줄을 만들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달성하면은 칭찬해 주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또 이렇게 준다든지 그 다음에 완성한 것을 책박스 한다든지 하는 거 좋은 거고 또한 요새는 줌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냥 컴퓨터를 떠나서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퍼즐을 한다든지 카드놀이를 한다든지 가정끼리 노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는 뭘 하냐면 요새 식물을 심어서 그것을 키우는 것을 좋아해요. 작은 팟에다가 그런 것도 이제 하나 취미가 될 수 있고 서비스를 지속하는 데 대해서 선생님하고 늘 의논해 보시고 그런 이제 그 행동적인 그 서비스를 받을 때 이것이 어떻게 녹화돼 갖고 나중에 다시 복습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어쨌든 다 같이 그런 제공할 수 있는 받는 것들을 기록해서 다른 그 선생님들하고 의논할 수 있게끔 되면 참 좋겠어요. 서비스를 받을 때 스피치 테라피나 아니면은 BCBA에서 ABA, 그쵸? 언어와 행동 치료를 원격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은 좋겠는데, 법적으로 이번에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에서 교육부에 나간 편지에 보면은 우리 계약에 대한 IEP에서 언어와 행동 치료를 원격으로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혹시나 받아도 되나가 아니고 꼭 받을 수 있으니까는 그것을 안 받을 때는 신청을 하셔갖고 이것을 몇 시에 얼만큼 달라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을 원격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원격 치료를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낄 때는 또 특별히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부하는 것처럼 단체로 원격 치료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것도 어려우면은 1대1로 개별 치료를 주십시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다못해 우리 OT하고 PT 그러니까 작업 치료 선생님하고 물리치료 선생님한테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요가 하시는 분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비디오를 찾아주세요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주실 수 있어요. 이 아이의 서비스 진행 상황을 옆에서 보시고 어떤 면이 도움이 되고 어떻게 잘하는가를 관찰하셨을 때 그것을 꼭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의 교육에 대한 계약서, 그게 이제 Individual Education Program이죠, IEP. 근데 너무나 힘들어갖고 지금 IEP 미팅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학교에서 IEP를 하고자 한다. 그때 부모님께서는 변경 없이 저번에 서비스를 약속한 대로 계속하자, 지속할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영어로 put
stay put 하는 권리예요. 그러면은 서면으로 그것을 요구하시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준비되실 때까지 IP 이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어로 그것을 번역해서 보내달라고 그럴 수 있고, 중요한 것은 IEP 계약서에 우리가 60분, 90분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로 했는데 솔직히 얼마나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쫙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60분인데 50분, 55분이다. 그러면 그 차이를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compensatory education이라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꼭 기록하시고 서면으로 연락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IP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옆에서 우리 아이를 볼 때 아이가 현재 잘 적응하고 있나를 보실 수 있죠. 이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을 그 후로 얼마나 발전이 있었는가 아니면 후퇴가 있었는가를 보실 수 있으니까는 그것이 아마 progress를 했는가 아니면 regress를 했는가를 어머니께서 쓰셔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IP 할 때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레벨 오늘 이 시간에 얼마만큼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가 비교했을 때 교육국이나 제3급 평가자에게 새로운 평가를 해달라고 검색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에 새로운 평가를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니까는 괜히 뭐 혹시나 하지 마시고 꼭 그분들한테 요청하시고 이제 그 검사 자체는 좀 방법이 다르겠지만은 기록을 해두면은 그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퍼포먼스 하고 있는가 그 레벨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IP 꼴이 더 확실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IP를 다시 살펴보세요. 시간을 봤지만 이번에는 목표를 보세요. 그만큼 우리 그 꼴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얼마만큼 달성했을까요? 80%? 60%? 거기 써놓은 만큼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왜 안 됐는지를 성적표나 보고서를 보고 기록하시면 좋아요. 재검사가 실시된 후에 다시 만나서 우리 보고서를 같이 보면서 IP를 새로 합시다 요청해도 되고 이 모든 교리 연락을 꼭 서면으로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른들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가 원격 교육에 지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같이 앉아서 무엇이 잘 됐는가? 어떤 점이 어려웠는가를 계속 얘기하는 것 참 중요해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특히 큰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싫고 좋은 것을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의논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어떤 아이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은 학교 돌아가는 것에 꺼릴 거예요. 무서워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 너는 어떤 점이 불안하냐? 그리고 학교 가서 어떤 걸 더 배우고 싶으냐? 그걸 물어보면 좋고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2m씩 떨어져 있다. 6feet 이상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가르치고 또 그림으로써 보고 우리가 준비한 이 가이드에 보면 사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학교 갔을 때 선생님하고 줄 서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줄 서는 것을 얘기하고 서로 토론하면 참 도움이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준비한 것이 스튜던트 스냅샷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좋고 싫어하고 나는 이러한 학생입니다. 해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self advocacy죠. 자신을 옹호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것. 법적으로 16살 이상이 트랜지션 플래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간다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자립해서 사는 것. 그것을 이제 준비하는데 14살이나 그 전에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아이랑. 그러니까는 지금도 아이하고 우리는 이제 새 노멀이죠. 새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부모님. 참 시네라처럼 갑자기 홈스쿨 하는 시대가 왔으니 이 어찌합니까? 근데 지금까지 참 잘하셨어요. 본인에게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온 것, 또 열심히 잘해올 것을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칭찬하고 어머니, 부모님에게도 칭찬하시는 게 좋아요. 새로운 일상이죠. 삶이 달라졌으니까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하여서 우리 아이의 교육적 필요사항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의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인가, 이 레벨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요청해야지 무조건 그냥 90분, 60분이 아니고 우리 아이에 따라서, 이 레벨에 따라서 요청하는 것이 참 스마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IP 미팅이 됐을 때 무엇을 요청하실 것인가? 새로운 검사, 업데이트 검사를 바라고 그에 따라서 목표를 다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검사된 목표에 따라서 서비스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컴퓨터를 많이 보니까는 선생님들도 익숙해졌으니까는 우리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번 주, 저번 달, 다음 주, 다음 달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발전되는 것을 보여주게끔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치료와 배운 방식에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조언을 구해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여기에 더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들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으니까 가르쳐 줄 수 있겠고, 이제 학교에 개학해서 이제 몸으로 돌아갈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또 이제 그래 그 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끔. 네?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를 요약하자면은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도록 해야 돼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돕는 거지 그냥 지금 중요한 것만 생각하시 아니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우리의 생각하는 큰 그림을 따라가고 있으면은 그것이 넘버원이에요. 또한 우리 아이의 신체적인 건강, 무엇보다 정신적인 건강, 그것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스킬, 그렇죠? 그 다음에 학습 진행 사항을 고려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선생님들과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그 연락,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그것을 계속 지속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고 학교나 치료사들과 연락하면서 그에 대한 모든 기록을 글로 적어두시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말이 쉽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툴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수 선생님이 그것을 만들었어요. 실용적인 팁과 도구들. 네, 그럼 이제 실용적인 팁과 도구, 오늘 당장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탐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평소에 아이의 행동, 서비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노트하시고, 그리고 여기 제공해드린 이 차트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부모님들께도 도움이 되겠지만 아이의 선생님들과 IP팀, 치료사들이 더 구체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도움이 아주 많이 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의 IP팀과 학교에게 그냥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만 이야기하는 대신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무슨 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원래 서비스를 몇 시간 받았어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 기록들을 이 차트에 정리해 옮기셔서 다음에 있을 선생님들과의 미팅을 대비하세요. 그리고 아이 선생님들과 치료사들과 서로 존중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아이를 도와주려 하는 분들입니다.
이 기록 차트의 목적은 학교에게 무작정 따지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들도 기록을 해보시면서 아, 우리 아이가 이런 경향이 있었구나 하고 파악을 하시고 그걸 또 학교 분들에게 알려줘서 함께 협력해서 아이를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같이 만들어 가시라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스튜던트 스냅샷, 학생 속에서는 아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장점, 관심사 또는 아이가 어떤 보상을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아이가 잘 소통하는지 부모님 그리고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들과 치료사들 그리고 아이 자신도 함께 같이 작성을 해서 새 학교로 진학을 할 때 또는 반이 바뀔 때 등 새로운 선생님들께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이 다음에는 영어로 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학생의 장점, 관심사, 보상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또 이쪽에 보면 행동에 관한 것들 어떤 행동, 문제 행동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문제 행동이 발생하고 그거를 이제 집에서 일어날 때 또는 학교에서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지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적어주셔서 새로운 선생님들께 드리면은 이제 아이에 대해서 금방 배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 아이의 올해 목표가 무엇이다라고 부모님의 바람을 써놓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해 특별한 점 써놓는 부분도 있고 또 걱정 사항들 이런 걸 써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를 뭐 한 20명 그 정도를 다루다 보니까 이 아주 짧은 시간에 아이 그 개개인의 특성을 이렇게 바로 배우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간략하게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문서를 선생님께 드리면은 이제 선생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가 학교 시작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에게 지시를 내릴 때 정확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주세요. 학교에서는 루틴, 반복적인 일정을 따르기 때문에 집에서도 아이가 루틴을 형성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각자료, 예를 들어 이따가 설명드릴 소셜 내러티브 그림책이나 스케줄표, 타이머를 이용해서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게 알게 해줘가지고 아이가 불안감을 덜 느끼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시각자료의 예로 이런 그림과 간단한 용어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코로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을 잊지 않게 리마인드를 시켜줄 수도 있고요. 이 시각자료도 저희 가이드북에 있으니까 뭐 프린트나 코팅을 하셔서 냉장고에 붙여놔도 좋고 아니면 뭐 현관문 쪽에 붙여서 아이들이 밖에 나갈 때마다 잊지 않고 마스크 쓰고 뭐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소셜 내러티브 그림책은 그림과 이야기를 사용해서 아이가 새로운 환경이나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새로운 학교나 반에 배정된다거나 집에서 하는 원격 수업,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 등 아이의 필요에 맞춰서 주제를 정할 수가 있고요. 아이가 이해를 하기 쉽게 쉬운 용어들로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읽어보세요. 저희가 여러 웹사이트, 여러 기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을 좀 선별을 해서 이렇게 모아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물론 가이드북에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다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왜 학교에 가지 못하는지, 학교로 돌아가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제별로 맞춰서 아이를 위한 그림책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집에서 집중하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자료도 저희 가이드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요즘에 앱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앱 같은 거 유용한 앱을 모아놓은 것도 있고 또는 인터넷에서 방해되는 웹사이트를 막아주는 그런 앱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 한번 보시고요. 또한 집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명상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연구로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모님 본인을 먼저 돌보셔야 아이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요즘 바쁘고 정신 없으시겠지만 정말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좀 본인을 위한 시간을 내서 좀 이렇게 숨도 크게 들이마시고
뭐 오디오 요즘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명상 도와주는 그런 가이드 명상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자료에 있는 링크들은 영어로 된 그 자료들이 많은데요. 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글로 가서 보셔도 되고, 또는 요즘 한국 자료들도 뭐 명상에 관해서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유튜브라든지 그냥 검색을 해보시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비드 관련 추가 자료들을 접하고 싶다 싶으시면 저희 UCLA 카트 웹사이트, 저희 파트너 대학들 데이비스라든지 유니버시티 오브 로체스터 그런 곳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아까 보여드린 소셜 내러티브 그림책들 예시를 몇 개 보여드렸는데 조금 더 다양한 주제를 한번 보고 싶다 싶으시면은 인디아나 리소스 센터 for Autism, Autism Society, 그리고 Autism Little Learners 이 웹사이트들을 보면은 되게 주제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가서 한번 다운로드도 받아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경험과 가족들의 집안 환경도 많이 변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지금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소프트와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예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준다면 아이들이 새 환경에 더 빨리 익숙해지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탐 선생님 혹시 또 뭐 해드릴 말씀 있나요? 마지막으로? 아니에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가이드북을 받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저희 airbnetwork.org 여기로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쇄된 자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국과 여러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무료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매달 열리는 AIRB 커뮤니티와 대학 파트너들의 사진인데, 이건 코로나 전이죠. 요즘에는 줌으로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커니 카사리 교수님, 저희 AIRB를 리드하시는 교수님과 우리 팀 멤버들, 컨스웰로, 브렌다, 베스가 있고, 여기 도움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저희가 그 가이드북을 저희 웹사이트에서 한번 보시고 어떤지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더 다뤘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그 설문지를 작성을 해주시거나 혹시 웹사이트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저희한테 그냥 문자로 보내주셔도 돼요. 네. 이걸로 다 된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질문이 그동안 몇 개 들어왔거든요. 그럼 탕 선생님과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들과 다룰 내용에 관련된 리소스 자료들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이 파워포인트도 포함해서 저희 웹사이트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누구든지 와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른 분들께 쉐어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갑다는 인사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다운로드 관련 혹시 부모님들이 웹사이트보다 이메일이 더 많이 편하셔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건가요? 이메일이 더 편하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오늘 등록된 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어요. 참 선생님도 질문 답변 뭐 해주고 싶은 것들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수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고, 가이드북을 우리가 또한 그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옆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는 그것이 더 필요하시면 이중언어로 또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네, 뭐 도움 많이 돼 보인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참 선생님 혹시 이거 아세요? 아이들 18세 미만 코비드 테스트 하는 곳 인포메이션.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것은 학교에서 물어보면은 그 학교 그 이제 그 건강센터에서 어디가 된다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은 이제 그 LA 카운티 우리 사는 동네에서는 이제 그 코비드 테스트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우리 미성년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알아갖고 아마 수 선생님이 팔로우업 하실 때 보내주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이거는 좀 더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나중에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만 코비드 테스트. 선생님 여기 그 스트레스를 낮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없나요? 하는 것이 왔네요.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 많아하는 우리 아이들 그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지만은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스트레스를 낮출 구체적인 방법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혹시 아이가 자폐증인지 아니면 일반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렇다시피 자폐증인 아이는 더더욱 그렇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하는 경우에 이게 비헤이비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불안감이 많이 쌓이고 이제 언어가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 문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이를 잘 관찰하셔가지고, 얘가 이럴 때마다 비헤이비어가 나오는구나. 그걸 아셔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아이가 뭐 트랜지션을 너무 어려워한다. 이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넘어가는 그거를 어려워한다 싶을 시, 뭐 카운트다운 방법을 써도 좋고, 타이머를 써도 좋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시각 스케줄표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하셔서 아이한테 우리 이따가 10분 있다가 어디 어디 갈 거야 라고 말을 하고 타이머를 10분 맞춰서 딱 이렇게 켜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그 타이머가 째깍째깍 흘러가는 걸 보고 이제 좀 안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10분이 딱 되면은 이제 아까 우리 약속한 대로 그 다음 장소로 가는구나. 네, 뭐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네, 뭐 스트레스 받는 요소야 참 많겠지만 뭐 저는 불안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샘윤 선생님께서 코비드 테스트 CVS 파머시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면 된다고 결과는 2일 정도 만에 나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디오도 웹사이트에 올려놓으시나요? 네, 저희가 오늘 세미나는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를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겁니다. 다른 학부모님 중에 어티즘 자녀가 있으신 분이 있으셔서 공유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자료는 다 웹사이트에 올릴 거고요. 이제 필요하신 분들 혹시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쉐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아이들이 담임 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적다고 3교시를 2교실 사이즈로 줄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스페셜 니즈라 다른 2 클래스는 저희 아이에게 교육 내용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지금 클래스로 옮긴 것인데 학교의 요구에 따라 애한테 맞지도 않는 수업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애한테 맞는 수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거 안 돼요 라고만 하는 것보다 이제 이런 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 아이가 이 클래스를 맞지 않는 클래스를 했기 때문에 예전엔 이런 행동을 이렇게 좋은 행동을 많이 보였는데 이 클래스로 바뀌고 나서는 이러이러한 추가적 문제 행동이 더 생겼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문제 행동이 뭔지도 잘 기록을 해 두시고 이거는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이 아니라고 어머님이 믿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측에 꼭 알려야 되는 사항 같아요. 네. 그 교육적으로 우리 아이가 스페셜 교육, 그러니까 특수 교육을 받는 아이고, 계약서 IEP가 있으면은, IEP에 써놓은 대로 공부를 해야지 학교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IEP가 있으면 그것을 주장하시고, IEP가 없는 특수교육 아이다, 스페셜 니드. 그러면 504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이제 그 비슷하게 교육을 받는데 그거 역시 부모님께서 이거 따라서 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것을 보여주면서 달라 그러면은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교육이 안 되면은 제대로 된 교육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10월 15일로 돌아가는데 일주일 뒤네요. 14일에 IEP 미팅이 줌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 이사를 온 경우라 아직 학교에서 아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데 IEP 미팅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까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미루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받고 있는 뭐 서비스가 있으신 거겠죠? 그게 만족을 하고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면은 좀 연장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타 선생님은 혹시 뭐 더 애드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타주에서 이사 오셨을 때 거기에 이제 타주에서 공부하던 IEP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IEP를 이번 학교에서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stay put 하면은 계속 유지해서 그것을 응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IEP를 시작하기 전에 저번에 있던 IEP를 계속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계속됩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검사를 받는다든지 해서 새로운 그 테스트를 받은 후에 IEP를 하자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한국말로 꼭 하고자 하면은 그때 이제 한국 번역하는 통역하는 선생님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혹시 뭐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지금 주시고 혹시 뭐 나중에 또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은 뭐 서베이 하실 때 거기다가 타입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지금 3시 45분 정도 됐으니까 예정보다 조금 더 길어졌지만 그래도 질문은 그래도 일단 다 답변해 드린 것 같네요. 도움이 좀 되드렸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 가이드북은 지금 에어비 웹사이트에 한국어로도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리안 버전을 다운받으시고 이 파워포인트, 탐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탐 선생님은 직접 프린트도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해가지고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게 좀 구체화되면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걸로 인사를 드려도 될 것 같네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